밤이 깊어지자 차정원은 집안에 불을 켜지 않았다. 창문에 비친 얼굴이 낯설었다. 주영채라는 이름으로 살기 시작한 지 어느덧 한 달. 그 한 달이 몇 년 같았다. 오늘 진세훈이 던진 단 한마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정원 씨 과거에 또 있었죠? 그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가슴에 비수가 박히듯 했다. 차정원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예전엔 있었어요. 그냥 오래된 사람입니다. 끝난 지 오래예요. 입으로는 태연하게 말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진세훈은 더 묻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젠틀했지만 오늘은 눈빛이 달랐다. 노민구라는 이름이 그의 머릿속에 남아 있었다. 그 남자가 정원의 과거를 파헤치며 이상한 소리를 떠들고 다닌다는 얘기를 이미 들은 터였다. 정원은 세훈이 돌아간 뒤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불도 끄지 않고 텅 빈 방에서 생각을 정리했다. 숨기면 숨길수록 무너진다. 이젠 내가 먼저 말해야 한다. 그녀는 책상 위 노트북을 켜고 짧은 영상을 찍었다. 저는 차정원입니다. 지금까지 주영채라는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이유가 있었지만 이제 제 이름으로 살고 싶습니다. 짧은 세 문장. 하지만 그 영상이 곧 폭풍이 될 걸 정원은 알지 못했다. 같은 시각 주하늘은 사무실 불을 끄지 못하고 있었다. 노민구의 움직임이 불안했다. 카드 사용 내역, 입금 기록, 통화 시간까지 하나씩 체크해보니 매번 누군가와 일정한 금액을 주고받고 있었다. 하늘은 곧바로 명단을 출력했다. 이건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야. 누가 뒤에 있다. 그는 바로 노민구를 불러냈다. 박경신과 관련 있죠? 모릅니다. 만난 적도 없어요. 노민구는 눈을 피했다. 하늘은 그의 주머니 쪽으로 시선을 옮겼다. 손이 불안하게 움직였다. 결국 노민구는 시선을 내리깔고 짧게 말했다. 접촉은 하려 했어요. 이미 사라졌더라고요. 그 한마디로 하늘은 확신했다. 주영채가 뒤에 있다. 공난숙은 집무실에서 회의 자료를 던지며 말했다. 노민구 감시부처. 박경신도 찾아. 이게 터지면 회사가 흔들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걱정이 더 컸다. 영채가 돌아왔다. 그녀의 계획이 무너질 수도 있었다. 한편 어두운 공간에서 누군가 거칠게 숨을 쉬고 있었다. 박경신이었다. 눈을 뜨자 콘크리트 벽과 쇠창살이 보였다. 손목에는 케이블 타이가 감겨 있었고 주변은 썩은 먼지 냄새뿐이었다. 그는 목소리를 쥐어짜듯 외쳤다. 누가 시켰어? 공난숙이지? 그때 그림자 하나가 다가왔다. 노민구였다. 그는 침착하게 말했다. 시킨 사람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있으면 됩니다. 박경신은 노려보았다. 내가 뭘 하든 결국 다 들통난다. 노민구는 대꾸하지 않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이튿날 차정원은 새벽부터 움직였다. 포털에는 이미 가짜 며느리 같은 자극적인 제목이 떠돌았다. 그녀는 주하늘에게 전화를 걸었다. 대표님 영상 올릴게요. 이젠 숨을 이유가 없어요. 하늘은 짧게 답했다. 각오가 됐다면 내가 막아줄게. 정원은 영상을 업로드했다. 짧고 간결하고 솔직했다. 저는 제 이름으로 다시 살겠습니다. 사람들은 놀랐고 오히려 응원 댓글이 늘어났다. 이게 진짜 용기다. 이 여자 진짜다. 그날 하루 세상의 공기는 달라졌다. 정오가 되자 또 다른 화면이 켜졌다. 노민구가 예약 송출해둔 폭로 영상이었다. 정오에 터진다. 하지만 영상은 절반만 나오다 끊겼다. 화면에는 단 한 줄만 남았다. 가짜의 진실. 내용은 없었다. 그때 주하늘이 빠르게 움직였다. 노민구 입금 기록 확보해. 조작 자료 맞아. 언론은 곧 입장을 바꿨다. 가짜 폭로, 노민구 금전 거래 정황. 노민구는 모니터를 주먹으로 내리쳤다. 이게 왜 끊겨? 그의 분노 속엔 패배감이 섞여 있었다. 그 시각 공 셰프는 별장의 비상문을 바라봤다. 누군가는 나가야지. 그는 조용히 드라이버를 돌려놔서 하나를 풀었다. 그 작은 틈이 곧 통로가 될 거란 걸 알고 있었다.
밤이 되자 주영채가 그 틈으로 나왔다.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시며 그녀는 속삭였다. 이제 내 차례야. 그날 밤 공난숙은 기자회견장에 섰다. 허위 유포 강력 대응하겠습니다.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손끝이 떨렸다. 그때 뒤에서 주하늘이 다가와 자료를 내밀었다. 회장님 별장 출입 기록입니다. 공난숙의 표정이 굳었다. 내가 모르는 게 또 있나? 기자들은 카메라를 들이댔고 그녀는 말을 아꼈다. 확인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병실에 한혜라는 택배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아기 팔찌와 흑백 사진 한 장. 사진 뒤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수아. 혜라는 눈을 감았다. 잃은 이름이 돌아오고 있구나. 밤이 깊어지자 차정원은 집안에 불을 켜지 않았다. 창문에 비친 얼굴이 낯설었다. 주영채라는 이름으로 살기 시작한 지 어느덧 한 달. 그 한 달이 몇 년 같았다. 오늘 진세훈이 던진 단 한마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정원 씨 과거에 또 있었죠? 그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가슴에 비수가 박히듯 했다. 차정원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예전엔 있었어요. 그냥 오래된 사람입니다. 끝난 지 오래예요. 입으로는 태연하게 말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진세훈은 더 묻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젠틀했지만 오늘은 눈빛이 달랐다. 노민구라는 이름이 그의 머릿속에 남아 있었다. 그 남자가 정원의 과거를 파헤치며 이상한 소리를 떠들고 다닌다는 얘기를 이미 들은 터였다. 정원은 세훈이 돌아간 뒤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불도 끄지 않고 텅 빈 방에서 생각을 정리했다. 숨기면 숨길수록 무너진다. 이젠 내가 먼저 말해야 한다. 그녀는 책상 위 노트북을 켜고 짧은 영상을 찍었다. 저는 차정원입니다. 지금까지 주영채라는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이유가 있었지만 이제 제 이름으로 살고 싶습니다. 짧은 세 문장. 하지만 그 영상이 곧 폭풍이 될 걸 정원은 알지 못했다. 같은 시각 주하늘은 사무실 불을 끄지 못하고 있었다. 노민구의 움직임이 불안했다. 카드 사용 내역, 입금 기록, 통화 시간까지 하나씩 체크해보니 매번 누군가와 일정한 금액을 주고받고 있었다. 하늘은 곧바로 명단을 출력했다. 이건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야. 누가 뒤에 있다. 그는 바로 노민구를 불러냈다. 박경신과 관련 있죠? 모릅니다. 만난 적도 없어요. 노민구는 눈을 피했다. 하늘은 그의 주머니 쪽으로 시선을 옮겼다. 손이 불안하게 움직였다. 결국 노민구는 시선을 내리깔고 짧게 말했다. 접촉은 하려 했어요. 이미 사라졌더라고요. 그 한마디로 하늘은 확신했다. 주영채가 뒤에 있다. 공난숙은 집무실에서 회의 자료를 던지며 말했다. 노민구 감시부처. 박경신도 찾아. 이게 터지면 회사가 흔들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걱정이 더 컸다. 영채가 돌아왔다. 그녀의 계획이 무너질 수도 있었다. 한편 어두운 공간에서 누군가 거칠게 숨을 쉬고 있었다. 박경신이었다. 눈을 뜨자 콘크리트 벽과 쇠창살이 보였다. 손목에는 케이블 타이가 감겨 있었고 주변은 썩은 먼지 냄새뿐이었다. 그는 목소리를 쥐어짜듯 외쳤다. 누가 시켰어? 공난숙이지? 그때 그림자 하나가 다가왔다. 노민구였다. 그는 침착하게 말했다. 시킨 사람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있으면 됩니다. 박경신은 노려보았다. 내가 뭘 하든 결국 다 들통난다. 노민구는 대꾸하지 않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이튿날 차정원은 새벽부터 움직였다. 포털에는 이미 가짜 며느리 같은 자극적인 제목이 떠돌았다. 그녀는 주하늘에게 전화를 걸었다. 대표님 영상 올릴게요. 이젠 숨을 이유가 없어요. 하늘은 짧게 답했다. 각오가 됐다면 내가 막아줄게. 정원은 영상을 업로드했다. 짧고 간결하고 솔직했다. 저는 제 이름으로 다시 살겠습니다. 사람들은 놀랐고 오히려 응원 댓글이 늘어났다. 이게 진짜 용기다. 이 여자 진짜다. 그날 하루 세상의 공기는 달라졌다.
정오가 되자 또 다른 화면이 켜졌다. 노민구가 예약 송출해둔 폭로 영상이었다. 정오에 터진다. 하지만 영상은 절반만 나오다 끊겼다. 화면에는 단 한 줄만 남았다. 가짜의 진실. 내용은 없었다. 그때 주하늘이 빠르게 움직였다. 노민구 입금 기록 확보해. 조작 자료 맞아. 언론은 곧 입장을 바꿨다. 가짜 폭로, 노민구 금전 거래 정황. 노민구는 모니터를 주먹으로 내리쳤다. 이게 왜 끊겨? 그의 분노 속엔 패배감이 섞여 있었다. 그 시각 공 셰프는 별장의 비상문을 바라봤다. 누군가는 나가야지. 그는 조용히 드라이버를 돌려 나사 하나를 풀었다. 그 작은 틈이 곧 통로가 될 거란 걸 알고 있었다. 밤이 되자 주영채가 그 틈으로 나왔다.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시며 그녀는 속삭였다. 이제 내 차례야. 그날 밤 공난숙은 기자회견장에 섰다. 허위 유포 강력 대응하겠습니다.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손끝이 떨렸다. 그때 뒤에서 주하늘이 다가와 자료를 내밀었다. 회장님 별장 출입 기록입니다. 공난숙의 표정이 굳었다. 내가 모르는 게 또 있나? 기자들은 카메라를 들이댔고 그녀는 말을 아꼈다. 확인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병실의 한혜라는 택배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아기 팔찌와 흑백 사진 한 장. 사진 뒤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수아. 혜라는 눈을 감았다. 잃은 이름이 돌아오고 있구나. 다음 날 아침 포털 메인엔 두 이름이 동시에 떴다. 차정원 입장문 발표. 주영채 행방 확인 중. 세상은 둘을 비교하듯 주목했다. 진세우는 정원의 영상을 다시 보았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짧지만 진심이야. 이제 그는 믿고 싶었다. 사랑은 믿는 것부터 시작이니까. 하지만 안진아는 그때 새 영상을 보내왔다. 밀라노에서 찍힌 사진, 주영채와 닮은 여자의 모습, 그리고 의심스러운 음성 파일. 세우는 조용히 말했다. 확인은 내가 한다. 그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주하늘은 새벽부터 현장을 뛰었다. 어제 추적한 공사장 좌표 근처 창고 안에서 박경신을 발견했다. 손목이 묶인 채로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하늘은 커터칼로 결박을 잘랐다. 지금은 말하지 마요. 나갑시다. 경신은 숨을 고르며 힘겹게 말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어요. 모두 같은 판 위에 있어요. 짧은 말이었지만 하늘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야. 누가 이걸 설계하고 있다. 공난숙은 그 시각 사무실에서 명령을 내리고 있었다. 오늘부로 외부 일정 전부 취소. 보도 자료는 대변인만 내. 비서가 메모를 들고 고개를 끄덕이자 공 셰프가 문 앞에서 말했다. 회장님, 사람을 너무 오래 가두면 마음이 말라요. 공난숙은 그를 노려보았다. 셰프, 그 입 다물어요. 그러나 셰프의 얼굴엔 이미 결심이 서 있었다. 그는 별장으로 돌아가며 중얼거렸다. 오늘 밤 틈을 더 열어둬야겠다. 한편 노민구는 다시 컴퓨터를 켰다. 이번엔 성공해야지. 새로 연결한 서버가 작동하며 업로드 창이 열렸다. 하지만 바로 그때 문이 열렸다. 주하늘이 들어왔다. 이제 그만하시죠. 뒤이어 수사관 2명이 들어와 노민구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대가성 입금 확인됐습니다. 당신은 오늘부로 끝이에요. 노민구는 욕을 내뱉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공 셰프는 별장의 부엌 문을 열었다. 경비원들이 교대하는 사이 문틈으로 한 여자가 빠져나갔다. 주영채였다. 그녀는 달리며 속삭였다. 차정원, 내 세상은 끝났어.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짧은 문자를 보냈다. 민구, 이제 내 차례야. 오전 10시 공난숙의 기자회견장.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다. 유언비어와 허위 사실에 강경 대응하겠습니다. 난숙의 말이 끝나자 주하늘이 손을 들었다. 회장님, 별장 출입 기록. 설명 부탁드립니다. 순간 회의장은 조용해졌다. 공난숙의 얼굴에 미묘한 표정이 지나갔다. 모두가 느꼈다. 이제 균열이 시작됐다.
같은 시각 병실의 한혜라는 손끝으로 아기 팔찌를 어루만졌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수아, 내 딸 수아. 그 이름을 부르며 혜라는 오래 묻어두었던 비밀을 떠올렸다. 그리고 속삭였다. 이제 진실을 말할 시간이야. 저녁 차정원과 진세훈은 식당에서 마주 앉았다. 둘 다 말이 없었다. 세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 당신이 한 선택, 그게 진짜 용기예요. 정원은 조용히 대답했다. 이제 거짓말은 없어요. 내가 지은 상처는 내가 책임질게요. 그 순간 세훈의 휴대폰이 울렸다. 속보 자막이 떴다. 실종 모델 박경신 구조대 경찰 보호 중.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침묵했다. 정원의 눈빛엔 안도와 두려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진실이 이제 정말 시작되고 있었다.